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해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주도의 수자원 안심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은 정해 시간에 최진구 의원님 등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건의안의 일부 내용 중 다소 주관적인 표현이 포함된 문구와 문장을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 자료와 같이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가주도의 수자원 안심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 사무국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의회 사무국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 사무국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장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형 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 사무국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명세서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0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4,618만 원 감액된 31억 2,468만 9천 원입니다. 먼저 의정연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4분기 집행 예정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 의원 역량 개발비 8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700만 원과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1,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 사업입니다. 윤리심사 자문위원 수당 및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수당은 위원회 미개최에 따라 1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치 역량 강화 교육 사업입니다. 상반기 미실시에 따른 행사 운영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 미집행액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에서는 4분기 집행 예정액을 제외한 기본 업무 수행여비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0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211만 6천 원 감액된 29억 7,611만 6천 원으로 주요 신규 사업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청사계단 난간 교체, 노후화된 중앙현관 전광판 교체, 펜코일 철거 및 마감 등 청사 개선 사업과 제9대 의회 후반기 개원에 따른 각종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9,394만 4천 원으로
평택시 생활임금 인상 및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조정을 반영하여 청사관리원 보수 및 4대 보험료 3,2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기를 비롯한 각종 물품 임차료,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용역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1,0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통신료, 우편료 등 각종 공공요금 납부와 공용차량 및 청사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1,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9대 후반기 홈페이지 개편, 장애인 등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전산개발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현수막 설치, 계단 난간 교체, 현관 전광판 교체 등 청사 개선 관련 시설비 1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하 체력 단련실 운동기구 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9,406만 원으로 제9대 후반기 의회 수첩, 안내 책자 등 제작과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정소식지 제작, 의정활동 생방송 중계, 홍보 영상 콘텐츠 등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억 7,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의회,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 지방의회 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행사 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정 홍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의회 및 평택시 초등학생 공모전 운영과 관련하여 참가자 다과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언론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위탁사업비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카메라, 조명 등 의정활동 촬영 장비 구입비 1,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연구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5,537만 8천 원으로 공무국의 출장, 행정 지원 경비 등 의정활동 수용비, 의회 홍보 물품 제작, 전기 간행물 구독, 속기 및 본회의 수어 통역 용역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억 6,3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위탁교육비, 의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기관 부담금 등으로 의회비 8억 8,0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속기용 키보드 구입비, 의정 관련 도서 구입비 등으로 자산 취득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사업 내실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6,098만 5천 원으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1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교 견학, 공무국외 출장, 교육 훈련 등을 위한 사무국 직원 여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국 및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시책 업무 추진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는 4억 4,412만 5천 원으로 의원 국내 여비 및 의원 국외 여비와 15쪽 의정 운영 공통경비,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 의원 역량 개발비, 의원 정책 개발비, 의장 협의체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모범 및 30년 이상 장기 근속 공무원 포상금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세미나 사업으로 상하반기 의정연수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 경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협치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강연회 등 지방의회 아카데미 행사 운영 경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 사업은 공모 운영비 및 공모 시상금으로 사업비 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는 2억 1,478만 9천 원으로
비서요원 보수로 9,258만 9천 원, 행정사무비, 업무수행 여비 등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1억 2,2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 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같이 일괄해서.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추가 경정 사회 추가 경정 그 저기 명세서 잠깐 보시면요. 10페이지 보고 그냥 일단 이거 뭐 간략하게 저희 이제 기정액이 31억 7,086만 9천 원에서 이제 31억 2,468만 9천 원으로 해서 좀만 보면니까 한 4,600 18만 원 정도가 감축형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뭐 집행률을 보면은 그래도 뭐 한 90 뭐 한 8점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집행률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저기 추경 감축형 한 거를 보면 감액을 한 거 보면은 이제 건강관리 부담금하고 그다음에 연금 부담금 보면은 이제 700만 원하고 한 1,600만 원 정도가 이제 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처음에 산출할 때 이게 뭐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 의 금액 차이가 나는 게 의원 뭐 18명 정도가 이렇게 돼 있었을 텐데 중간에 뭐 2명 정도가 뭐 작년에는 그랬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산정한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혹시? 예, 처음에 이 연금 부담금, 건강 부담금 같은 경우 이제 추산된 금액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고 예산이 그다음에 이제 결산 통해서 이제 이게 확정되면서 이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생기는 부분이 그럼 추산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 시기가 이게 이제 확정되는 경우가 5월달 정도나 그때 확정이 되나요? 그 저희 연말 결산이 결산. 끝나고 나서니까요. 좀 그 이후에 이제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추경이 뭐 연말 사회 추경 말고 그 전에 추경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도 되는 문제인데 굳이 이거를 연말까지 사회 추경까지 와서 이렇게 감액을 할 필요성이 있나? 뭐 확정이 됐으면 이제 그때 더 이상 나갈 비용은 좀 충분히 예상한 거에서 나머지 최소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뭐 감축형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굳이 왜 연말까지 와서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전에 이제 3회 추경쯤에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놓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기 지금도 저기 사회 추경 말고도 이제 2024년도 본 예산도 좀 편성돼 있는 거를 좀 질의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예산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적절하게 진짜 잘 세심하게 편성을 해야 또 나머지 남는 부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좀 면밀히 좀 잘 검토해서 좀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24년도 본 예산을 좀 보면 일단 뭐 그렇게 대략적으로 제가 일단 페이지는 얘기 안 하고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청사 유지 관리비 중에서 텀블러 살균 세척기 임차료라고 있는데 그 임차료가 저희가 지금 살균기가 있나요? 혹시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예, 지금 그 살균기가 청정기하고 좀 비슷한데 용량이 좀 크고 예. 그래서 의정팀장 그 옆자리에 좀 큰 걸로 지금 살균기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임차 이거는 기간이? 1년 단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좀 여쭤보는 게 네. 이게 지금 사용하는 게 그렇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텀블러 같은 거 기본적으로 개인 소유로 본인들이 그거를 세척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이제 거의 금액을 보면은
한 8천 원 정도 되나요? 지금 이 8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액을 굳이 비용을 들여서 편성할 필요성이 있나? 텀블러 살균 세척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건 좀 그 의원님들 중에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그 텀블러 사용하면서 이렇게 그거를 좀 그 손님들 이렇게 방문하는 내방객들 사용한 텀블러하고 뭐 이렇게 세척하면서 그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그걸로 좀 사용하고자 이런 살균기를 좀 씻어서 살균할 수 있는 거를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이게 좀 그러니까 뭐 필요성이 뭐 있으면은 뭐 되는데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효율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좀 이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뭐 사용 빈도수나 그런 거에 대해 금액 대비 효율적인 걸 한번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회 사무국 청사 유지 관리에서 불법 카메라 도감청 탐지라고 있어요. 그게 좀 저희가 한 4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도감청 그거 한 400만 원 정도 청사 유지비에서 서울등수 11페이지. 예, 예. 불법 카메라 및 도감청 탐지. 요 사업은 그 몰래 카메라 뭐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원님실이나 화장실, 청사 전구역 이렇게 탐지하는 그런 용역비인데요. 일에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2회로 뭐 이렇게 저희 뭐 계속- 의회 뭐 의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저희가 뭐 어느 정도의 진짜 특급의 비밀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400만 원을 들여서 과연 이 도감청을 과연 이거를 해야 될까? 우리가 뭐 국정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건데 뭐 국장님은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혹시? 도감청뿐만이 아니라 화장실 쪽에서의 이제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이 좀 일부라도 반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도 유효한 사항으로 보여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그런 됩니다. 얘기를 하시면 이제 뭐 화장실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관공서나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든 모든 거에 다 설치를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죠. 의회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불법 카메라 및 도감청으로 해서 가치가 묶여서 4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뭐 필요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제가 논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굳이 우리 의회에서 먼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이 사업이라는 거는 뭐 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긴급하지 않거나 뭐 적절하지 않거나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지. 뭐 사업을 필요 없는 사업을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는데 대부분 이제 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필요성에 그걸 부각을 시켜서 편성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린 거고 이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얘기해가지고 잠깐 페이지를 제가 이걸 못 드려서 그랬는데 청사 유지 관리 쪽에 보시면은 이제 전산 개발비 쪽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전산 개발비. 전산 개발비 한번 보시면은 한 500만 원 정도를 계산하신 게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 장애인 등 네. 접근성 기능 예. 강화. 네. 보면은 이제 홈페이지 장애인 등 접근성 기능 강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첨부 파일 미리 보기 기능 추가라든가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첨부, 이제 파일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 추가,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취지도 이거는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좀 장애인을 한번 평택시 거를 23년도 10월부로 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음성으로 읽어주는 추가하는 거를 청각 장애인분들 그 음성 같은 경우는 청각 장애인분들은 못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이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지체 장애인, 시각, 청각, 뭐 언어 등등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25,958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취지는 좋은데 이 안에 이거를 만들어서 또 다른 차별성이 있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장애인분들이. 왜냐하면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인에서만 볼 수 있는 기능만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거 그래도 안 한 거보다는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보니까 이 분포들 보면 청각이 한 3,600명 정도 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장애인 이거하고 요 우리가 지금 추가하는 요거에 소외되는 분들이 상당 부분 25,000 부분 중에서도 프로테이지를 보면 상당한 부분이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과연 이것도 효율성이 있는가. 5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기능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되는 그런 게 좀 엄청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발상이나 뭐 여러 가지는 뭐 나름대로 장애인분들한테도 뭐든지 다 똑같이 비장애인들하고도 똑같이 뭐 볼 수 있는 기능이든 여러 가지를 뭐 하는 거는 뭐 이해는 하는데, 그것도 좀 한번 얘기를 좀 드린 거고요. 예, 그 부분 좀 잠시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이제 장애인 그 유형별 특성에 맞는 기능들을 탑재를 하면 그만큼 좋은 건 없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다른 지자체나 의회에서 그래도 수용하고 있는 이 기능 강화 부분만큼은 그 우리 의회에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른 부분은 좀 더 보강하는 측면에서 좀 고민을 좀 해나가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는 게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추가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전체적인 거를 좀 세밀하게 더 디테일하게 좀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기 또 의회 사무관리부 보면 저희가 이제 명함하고 이제 연합장 제작이라는 게 좀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저희 의원님들한테. 그 보면은 좀 연합장 같은 경우가 이제 어느 정도 의원님들 어느 정도 활용을 하시나요? 혹시 예산을?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이제 그 연합장 모바일 연합장으로 해서 설날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간 경우인데요. 보니까 올해 15분 의원님께서 이렇게 그거를 신청을 해서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셨네. 거의 다 하셨네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 연합장을 안 해가지고 남은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걸로도 뭐 활용을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건 뭐 명함으로 활용하시나요? 어떻게? 이제 명함하고는 이제 별도로 돼 있는데, 명함도 이제 뭐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고 또 안 하시는 분 있고 좀 차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거의 기존하고는 뭐 증감은 거의 없는 예,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은 증감은 없습니다. 보니까 뭐 다 활용을 하시나 보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이제 제가 저희가 이제 이 정책관 분들이 이제 거의 다 들어오셔가지고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다 저희가 이제 9급 정책관을 다 이제 거의 뽑으시고 7급 한 번 뽑으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역량 자체를 저 빨리 함양을 시키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교육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편성이 좀 24년도에는 좀 돼 있나요? 지금 공무원 직원 교육비는 뭐 이제 정책 지원관만을 위한 교육비로는 따로 편성은 안 돼 있고요. 예년과 비슷한 그 공무원 교육비는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지금 올해도 뭐 이제 뭐 법제처 교육이라든지 국회 교육이라든지 많이 좀 우선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제 필요한 교육들은 공무원 교육엽이 설정돼 있는 거에서 뭐 활용이 가능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 연간 교육 운영 계획을 세울 때 좀 특성에 맞는 좀 교육들을 고민 좀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2023년도 뭐 한 해 고생하셨고 24년도 이제 예산 본 예산 편성하는데 이제 편성된 거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확정되거나 그러면 잘 내년도에는 잘 좀 내실 있게 할 집행을 좀 잘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좀 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 사업명세서 보면 이경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에서 4,600만 원 한 1.4% 감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마지막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예산 91%? 지금 11월 16일자 제가 확인했을 땐 77% 정도. 77%. 예. 그러면 이거 1.4% 지금 감추경을 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지금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까? 고정비의 성격이에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92%까지 집행되는 건데 이제 예. 그 일부 뭐 윤리심사 자문위원 수당 삭감하는 이런 수당도 일부는 네. 남겨놨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어떤 특별한 사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라도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집행률은 조금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연말이 돼서 예. 집행자에게 남을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 사실 예, 있습니다. 예, 존재하고 예. 있고 그러면 현재 우리 이 사회 추경에서 4,600만 원 1.4% 감액을 하게 됐을 때 일단 국장님께서 보실 때에는 연말까지 적절한 예산 운영이 될 것이다. 예, 하여튼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규모 있게 운영이 될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내년은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사회 추경 대비해서는 4.75% 그리고 전년 본 예산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올해 본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약 3% 감액을 지금 진행하는 거죠. 이 정도면은 저희가 어떤 왜냐하면 의회가 이제 직원이 계속 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인사 독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직원이 계속 늘고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시설도 노후화가 돼서 이제 뭐 개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3% 감액으로 저희가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없을 거로 보십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에서 좀 큰 네. 비중을 차지했던 게 이제 시설비 부분 이제 쪽에서 예산이 좀 바뀐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네, 예, 시설 네. 청사 냉난방기 설치 예산이라든지 그 네. 규모가 큰 예산이 좀 네. 바뀌면서 그런 이번에는 이제 청사 예산 부분에 이제 그 정도 규모까지는 안 들어갔고 다른 부분은 지금 인원 증원된 부분 뭐 이제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반영은 했습니다. 충분하다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적절하게 예, 예, 예. 저희도 좀 감액으로 같이 가고 있다. 뭐 이런 설명서 볼게요. 내년도 예산 설명서 올해 추경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1쪽 보면 설명서 추경 설명서 의원 역량 개발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 자체 교육도 있고 공공위탁도 있고 이게 지금 800만 원이 남게 된 이유가 4분기 이제 집행 예정돼 있는 부분을 제하고 저희가 800만 원을 삭감을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희 뒤에 그 세미나나 매달 의원 간담회 때 하는 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네.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 이제 본 예산에도 보니까
의원 역량을 개발을 위한 어떤 이런 세미나 비용들이 좀 쭉 있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몫은 세미나는 다른 거고 역량 강화하는 교육비가 이제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국장님. 저희가 매달 의원 간담회를 할 때 오전에 지금 역량 강화 교육을 합니다.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교육도 저희가 받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의미가 없는 듣고 나면 또 금방 까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매달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교육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그 의원 간담회 질을 높이는 거에 의정 활동의 질을 높이는 거에 이 매달 이거를 역량 강화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 교육을 한다고 역량이 강화되느냐, 제가 볼 때는 2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 해서 또 양질의 교육을 고민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매달 해야 되니까 매달 강사 불러다가 하는 교육이 맞느냐라는 제가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의 어떤 역량에 대한 부분, 의원들이 필요한 교육이냐, 의정활동을 위해서 시민들의 어떤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거를 감안을 해서 네. 그 내년도 교육 운영하는 데는 예. 뭐 참고를 예. 하겠습니다. 제가 속기에 남기는 이야기지만 매달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느냐, 강화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매달 하는 건 아니냐라는 의문을 속기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매달 굳이 하지 않아도 더 양질의 교육을 분기별이 됐든 뭐가 됐든 모아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설명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페이지입니다. 이쪽에 이제 청사 유지 관리에 아마 저희 차량 구입이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이거는 뭐 내년 추경을 좀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뭐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의장님이 타던 1호차가 지금 서 있는 상황이고 뭐 간간히 활용은 하지만 의장님은 2호차에 이제 탑승을 하고 이제 최신 차니까 이렇게 하고 예전 거는 뭐 연비가 많이 나오고 해서 뭐 이렇게 세워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차량의 내용 연수가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그죠? 예, 5월 달이면 그렇죠. 내군 연수.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의회에 의장님 타고 다니는 차와 솔라티가 있고 그리고 하나가 저는 1호차로 사용한 차입니다. 제 브랜드 얘기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근거리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떤 뭐 답사가 됐든 뭐가 됐든 방문이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차량이 애매한 거예요. 의장님께서 연비 나온다고 세워두고 있는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본 예산에 내년도 차량 구입비 해서 성립해서 내년 초에 직원들이 원활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서에 빠져 있어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혹시? 빠져 있습니까? 지적하신 부분 이제 그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체어맨 차량을 이제 저희가 가끔씩 직원들이 네. 뭐 이제 필요한 때는 운행은 하고 네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의전 차량으로 쓰던 거라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이제 긴급한 경우 쓰고 있고 네. 지금 이제 또 후반기가 내년도에는 후반기가 이제 또 그 시작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5월 내구 연한 지나면은 후반기 그 의장단 근데 부분들하고,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평택시가 수소 1번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친환경 차량에 대한 그 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버스나 대중교통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런데 우리 평택시 의회에 친환경 차가 있습니까? 의장님 타고 있는 차가 하이브리드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볼 때에는
명확한 전기차가 됐든 수소차가 됐든 의회가 거기에서 어설프게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는 그런 차량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 사무국은 지금 뭐 어떤 상황이냐면 하반기 의장님이 본인 타실 차 고르시겠지요라는 스탠스라는 거죠. 그게 지금 하반기에 의장이 되실 분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의회가 기동력 있게 활용되어질 수 있는 친환경차가 구입이 저는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뭐 여기서 답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적해 주신 사항 예. 이렇게 같이 아니, 저희가 이제 고민을 최악은 뭐냐면 하겠습니다. 예. 하반기 의장님이 타실 차 하반기 의장님을 위해서 차량 한 대 TO를 남겨두고 있다라는 대답은 최악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시점 부분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네. 지금 의장님 타는 차 하반기 의장님이 타시면 되죠. 그게 싫으면 의장을 안 하면 되죠. 의회의 존재 이유,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친환경차 구입을 계속 독려하는데 국가보조금, 시보조금 다 해서 하는데 우리는 없어.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고민해 주십시오. 좀 무슨 말씀인지 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쪽 보면 지금 여기 의정활동 촬영용 카메라 및 조명 구입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뭐 필요하니까 구입하는데 구입할 때 좀 전문가의 조언을 잘 들어서 구입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홍보팀에 있는 카메라를 보면 브랜드가 다 다릅니다. 일부러 막 브랜드별로 막 사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카메라나 카메라 렌즈를 2대씩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카메라 렌즈를 지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단렌즈, 뭐 광렌즈, 뭐 아니면은 단거리용, 장거리용 이거를 다 구분해서 들고 다니면서 찍을 그 필요까지는 없다. 그 우리 홍보팀 직원분들이 신속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장비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네. 홍보팀하고도 그런 내용을 공유를 네. 7쪽 좀 볼게요. 그 전문가 자문단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900만 원인데요. 올해도 900이고 내년도 900. 지금 전문가 자문단에 대한 예산은 현재 지금 2023년도 얼마 그 사용하고 있죠? 얼마나? 몇 프로나? 지금 한 분 사용을 했고요. 한 분 또 신청한 상황이고 다른 분들은 이제 네. 몇 분이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신청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 신청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 부분을 예산을 삭감하라가 아니라 아주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 의장님께서 그리고 의원님들이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의가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걸 잊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정책지원관이 됐든 입법지원팀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할 때 이 예산을 좀 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왜냐하면 이거 생각을 못해도 못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정책 지원을 받고 할 때에 그 그룹들이 우리 직원분들이 좀 의원님들에게 권했으면 좋겠다. 의원님 이 부분은 전문가 집단에 한번 조언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권해서 이 예산이 2024년도에는 좀 상반기에 동나고 하반기에 추가로 세워야 될 정도의 예산이 되면 의원님들의 역량도 늘어나고 정책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민도 해결도 되고 더 고민할 수 있게 되고 깊이 있게 되고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저희도 이제 그래서 입법지원팀하고 정책지원관 통해서 이렇게 저 제도를 잘 활용하면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권유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 해나가겠습니다. 네. 8쪽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타지자체 비교연학 등 여비가 있어요.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의원들이 가는
비교 견학이나 이런 어떤 지원 예산이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비교 견학으로 현장을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가 됐던 다니는 거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사 독립이 되면서 의회 직원들이 평택시 의회로 이제 그 출근을 시작한 직원들은 누군가는 30년, 40년을 근무를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의원들의 비교 견학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비교 견학이 좀 있어야겠다. 직원들만의 타 의회에 비교 견학을 좀 간다든지 어떤 우리가 타 의회의 좋은 케이스들 홍보팀은 홍보팀대로 의사팀은 의사팀대로 의정팀은 의정팀대로 아니면 입법지원팀이나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관대로 그 우수 케이스들이 있는 지자체에 하다못해 뭐 청사관리도 그렇고 저희가 우수 지자체들이 있다면 의회가 있다면 그 의회에 비교 견학을 좀 다녀올 수 있게 여비가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의원 중심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직원 중심의 비교 견학이 좀 넉넉한 예산이라기보다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좀 현장을 갈 수 있는 당일로 다녀오고 뭐 이렇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좀 충분히 가서 보고 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성립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네.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사항은 좀 공무원 타 지자체 비교 견학 등 여비 부분을 활용해서 네, 좀 그 내년도에는 네. 많지는 않지만 시도를 하고 네. 그거를 좀 정착화 시켜 나가는 네. 방향으로 그러니까 해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제 본청의 집행부는 예를 들면은 뭐 상하수도 사업소예요. 그러면은 국내의 현장도 다녀오고 국외의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다녀옵니다. 정책적인 어떤 그걸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다녀오는데 우리 의회 직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이 역량이 늘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 보고 와야 되거든요. 뭐 프랑스의 의회를 가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우리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나가 있는 왜냐하면 저희가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뭐 다른 뭐 시군이 잘하는 부분이 또 있단 말이죠. 분야별로.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가서 그쪽 공무원들하고 대화도 좀 소통도 많이 하고 뭐 현장의 상황도 좀 보고 또 뭐 다른 시군에 만약에 뭐 회기 중인데 가서 상황을 견학도 하고 현장도 그런 서로 간에 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예산이 그게 집행부에서 뭐 복지국이 됐든 뭐 환경국이 됐든 본인들이 국내외로 다니는 그런 어떤 현장의 이해를 높여서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이 우리는 그런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우리가 세워야 된다. 뒤에 팀장님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예. 그 좋으신 제안 말씀이시고요. 그거를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비교 견학 공무원 여비 쪽에서 그걸 활용해서라도 네네. 이제 좀 예. 추진을 단순한 어떤 우리의 공무원 여비의 수준을 넘어서 좀 견학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성립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 질문이 있긴 한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원하게 끝내겠습니다. 추가 경정 사업 설명서를 좀 보시면요, 그 뭐 항목을 꼬치꼬치 이렇게 뭐 여쭤보는 것보다 이 세부 사업 항목 있지 않습니까? 의정 연구 활동 지원, 국내외 교류 사업 내실화, 이 명칭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의원 국민 건강보험금이 의정 연구 활동 지원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맞는 항목인지 아니면 뭐 의정 활동 지원으로 표현을 그냥 애둘러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연구 지원금이 3,100만 원이 깎이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구대 의원들이 전반기에 연구를 많이 안 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항목을 조금 조정을 해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뭐 이번 내년 사업 계획이야 섰으니까 그 다음에도 좀 더 내실 있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국내 교류 사업 내실화에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수당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국내외 교류 사업 내실화의 사업 항목에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좀 외부에서 이제 저희야 이제 속속들이 알고 있고 집행부들이야 이제 고민을 세워주시겠지만, 외부에서 보시는 시민단체나 시민분들이 보시기엔 조금 의아할 수 있으니 좀 조정해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4년도 사업 세출 예산 사업 설명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경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텀블러 살균 세척기, 이거 어디 있는지 지금 사무실에서 영상 보고 계시는 분 계신다면 어디 계신지 사진 좀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전화기 위생 소독기 30만 원씩 4번 해서 120만 원인데 이거 되게 관례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그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전화기는 이제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소독하는 사업들은 있었었습니다. 네, 그 소독약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싶고,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이거는 유지보수비가 70만 원씩 매달 나가는데 어떤 유지보수를 합니까? 뒤에 팀장님들도 편안하게 말씀 주시면,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매하는 거잖아요, 시스템 유지보수. 필요할 때 업데이트나 이렇게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매달 70만 원씩 이거를 의회가 안 열리는 때도 있고. 본청에 있는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본회의장. 네. 본회의장에 있는 전자투표 네. 시스템 그 네. 관리 용역. 그러니까 어떤 관리를 하는지 70만 원씩 업체에서 와서 합니까? 지난 올해 이게 올해도 지출되셨었죠. 계속 어떤 관리가 진행이 됐었는지 리스트를 좀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 관리도 183만 원씩 매달 나가는데 지난 해에 183만 원씩 매달 나갔는데 어떤 유지 관리가 이게 서버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버 비용이 183만 원씩 들어갑니까? 예, 유지 관리하면서 서버 비용 플러스 유지 관리 어떤 내용 했는지 좀 지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목에 인터넷 사용비가 제가 못 찾는 건지 없습니다. 의회 전 직원들과 의원들 다 쓰고 있는데 의회 인터넷 사용비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네. 통신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네. 공공요금 및 제세. 통신료 40만 원씩입니까? 통신료 40만 원 12달 480만 원. 지금 인터넷선을 한 70선 80선 쓸 것 같은데 4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이경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장애인 접근성 기능 강화는 제가 보기에 홈페이지 개편 개발비에 2,100만 원이 있고 똑같이 전산 개발비가 있는데 한 업체에 묶어서 발주를 하시면 조금 더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사업 항목을 구분해서 잡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고요. 장애인 접근성, 그러니까는 음성으로 내용을 읽어줌으로 해서 청각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시스템을 개발할 때 시각 장애인들, 완전히 보이진 않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그 글씨를 크게 해주는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개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신관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 설치가 있는데 이게 의무 사항입니까?
요거는 좀 법령에 의해서 좀 의무 사항으로 그거는 바꿔야 되는 사항으로. 그러면은 신관만 바꾸면 충족합니까? 의무 사항이? 지금 그쪽 신관이 이제 장애인 그 설치가 돼 있고 거기를 들어가는 문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법률상 이제 화장실 몇 개당 장애인 화장실이 몇 개 설치가 되어야 되고 뭐 건물당 몇 개가 설치돼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지금 그 본관에는 신관 말고 구관에는 이 장애인이 설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는 이 법률에 위배되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산의 다시 문제는 아니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좀 네, 여쭤보는 문제였었고요. 또 계단 난간 교체가 2,850만 원 있는데요. 그 지금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 의회는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의장이십니까? 사무국장이십니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거기서 떨어지셔서 누가 떨어져서 이제 사망했다. 이런 중대재해의 처벌은 누가 받습니까? 의장님으로 좀 알고 안전관리자가 국장으로 되어 계십니까? 의정팀장으로 되어 계십니까? 지금 시설물 저 청사 쪽에 이제 안전 관리는 이제 의정팀장 지금은 이제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가 아직 안 돼 있어서 전에 이제 의정팀장이신 전양숙 전문위원으로 아직은 유지가 돼 있고요. 이제 교육 수료되면은 현 의정팀장님으로 네. 서둘러서 설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중대재해 책임자가 안전관리자가 일치하는지는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정 홍보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100만 원이 신규로 언론 관련 계좌 간담회를 위해서 이제 100만 원이 수립되었는데요. 이거는 누가 사용합니까? 예, 의장님이 사용하십니까? 원활하게 이렇게 좀 그 언론인과의 그뭐 네, 그건 알겠고 누가 사용합니까? 대화나 뭐 이런 창구를 위해서는 좀 꼭 필요한 부분으로 꼭 그 필요한 부서에, 의원님이 쓰면 부서 됩니까? 팀에서는 요구를 한 부분이라서 네, 그냥 누가 씁니까, 팀장님? 홍보팀에서 이제 간담회라든가 예. 언론인들 관련해서 이제 홍보팀에서 사용하는 비용입니까? 예, 홍보팀 업무 추진. 밑에 의정활동 촬영용 카메라 및 조명 구입이 1,346만 원이 있는데요. 촬영하시는 분 신규로 채용될 계획 있지 않습니까? 신규 촬영 전문으로 시간 선택제로 되어 계시죠? 임기제로 이렇게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사용할 카메라를 구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래도 전문가용 카메라는 그분이 사용하게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구매하는 겁니까? 지금 고용도 딱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사용하게 될 카메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채용 이후에 그분 용도로 이렇게 카메라를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 채용이 될 계획이죠? 시기까지는 아직 정확히. 알겠습니다. 협의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뭐 전문가 선택제로 들어오시는 분 당신 카메라 있지 않느냐 그걸 씁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럴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요. 4페이지에 그 후반기 의회 수첩 제작인데 250개씩 그 회기 때마다 만들어서 다 소진됩니까? 예, 다 소진되고요.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셜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이 150만 원씩 10건이 있는데 의원님들 영상 촬영해 주시는 거죠. 네, 18명 중에 10명은 하고 8명은 추가로 다른 것으로 제작을 합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후반기 때 이제 그 다른 컨텐츠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후반기라 하면 하반기. 예, 예. 원구성 하반기. 예. 지금 전반기 내년 7월 이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거는 그럼 추경에 세우십니까? 8명은?
전반기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전반기 때 8명이 예, 촬영을 8명 하셨습니까? 하셨고 이제 후반기 때는 8분 이제 하시는 걸로. 예. 8명을 찍으신 건가요? 아니, 아홉 분이요. 9분 촬영했는데 10명분을 세우셨네요. 네. 그리고 밑에 의정활동 지원용 소프트웨어 구입 있는데 올해 721만 5천 원이 서 있는데 어떤 거 구입하셨는지 그거는 서면으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알려주세요. 300만 원이면 충분한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의정 관련 도서 700만 원씩 매년 세워지는데요. 이거 매년 이렇게 도서 구매해야 됩니까? 의원님들 보시기에 이게 필요한 자료들 의정 활동하시면서 이제 뭐 전문 서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매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의회 그 2층에 잘 정리를 이번에 담당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쫙 정리가 됐는데요. 전문 도서가 의정 활동에 필요한 도서보다는 이제 소양을 키우기 위한, 물론 소양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소양을 키우기 위한 책들로 쫙 채워져 있는데 매년 이렇게 700만 원씩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 전체 그 뭐 의원님들과 직원들 통해서 이제 도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일단 뭐 반응은 좋은 부분이 좀 있고요. 그게 이제 근데 뭐 일반 교양 도서보다는 좀 그 의정 활동이나 아니면 사무국 업무 수행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책을 방향성을 좀 예, 설정을 해주셔야 그쪽으로 될 이렇게 것 좀 같고. 고민을 하고 있는 이게 부분이 비용이 얼마나 남았죠? 다 집행이 됐습니까? 700만 원이? 지금 아직 그 다 뒤에 집행은 팀장님 답변 주실 것 같습니다. 예. 10월 31일 현재 한 44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440만 원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회 근조기 및 축기 대행 설치가 있는데 근조기와 축기가 몇 개씩 있습니까? 지금 10개씩 10개씩 예, 예.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의회에 갖고 있다가 보냅니까? 아니면 어디 회사 그 대행 업체에 지급해 놓고 이야기하면은 설치를 해 줍니까? 대행 업체에 이제 5개씩은 그쪽에 지금 맡겨놓고 이렇게 쓰게 하고 있고요. 5개는 지금 의회 보관, 의회에 5개씩은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저희 의원님들이 근조기와 축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의뢰하면 배치를 해 주십니까? 예, 예. 이게 올해 도입된 건가요? 원래 있었던 건가요? 올해 좀 새로 그게 된 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장례식장에 비치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비치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와서 대행으로 해서 이제 하는 걸로 이제 작년에는 1,000만 원이 세워졌었어요. 이게 줄이신 거 보니까는 횟수가 많지 않았나 봅니다. 그때는 이제 근조기 제작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때는 예산이 좀 그 부분이 좀 알겠습니다. 텀블러 세척기 사진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 올해 하셨는데 어떤 아이디어들이 됐어요? 채택이 됐어요? 이번에 이제 그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뭐 39건이가 접수가 됐었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 뭐 이렇게 좀 실현 가능성이나 여러 문제 이제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걸 빼고 6개가 이제 6건이 이제 심사에 올라왔었고 그 중에 이제 3개의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상을 했었는데 최우수로 된 거는 이제 근린공원 내 둘레길 조성하여 뭐 시민 건강 증진을 시키는 방안 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제안된 내용이 있고요. 이제 우수상으로 2건은 이제 주차장 조례 제도 개선을 통한 주차난 해소하고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주변 주차장 진출입로 반사경 설치. 요게 지금 3건이 좀 그러면 이 채택이 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게나 전달이 되거나 아니면은 담당 상임위의 의원들에게 좀 제출이 돼서 입법화가 되거나 아니면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우수상으로 된 부분들은 이제 그 의원 발의 조례의 내용에 좀 일부 담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2건은 지금 그 부서하고 그 실현 가능성 부분을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명세서 보게 되면 1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우리 그 초등학생 공모전이 있잖아요. 그 공모전에 보면 우리 심사수당이 얼마 아까 명시가 돼 있죠, 우리 5명에서 600만 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60만 원. 한 사람당 12만 원. 한 사람당 12만 원, 네. 60만 원. 그럼 이거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고. 네. 어떻게 우리 그 홍보비하고 그 전시회 추진비하고 해서 3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시상식 할 때 우리가 그냥 상장만 주는 거죠. 네. 다른 거 없이. 네, 상장만 선거법 때문에 그 공직선거법 상장을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해서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건가요? 그냥? 이건 내가 좀 한번 민원을 받았는데 너무나 좀 이게 가치에 대한 부분, 애들이 이걸 또 학원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전시에 내놓고 그런 게 아니라 부모들 쉽게 말하고 선생님들까지 상당히 이게 좀 공들여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단지 여기서 의회에서 뭐 전시회를 하거나 뭐 그 시상을 받는 부분들이 너무나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회를 하더라도 좀 더 지금처럼 이렇게 복도에 막 이렇게 불규칙하게 놓는 것보다도 일정한 공간을 차라리 대여를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꼭 의회에서만 전시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가까운 그런 부분들의 지역에서 이렇게 전시 공간이 있으면 그런 공간을 좀 빌려서라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하면 의회 위상도 좀 높여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깊게 고민해 주세요. 예,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우리 추진하도록 연합장 우리 연합장 제작 있잖아요. 그 연합장 제작을 지금 의원님들이 이 모바일 연합장이 아니라 일반 지로 연합장이죠. 그 신청이 그렇게 하시면은 뭐 일반 연합장도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 지로 연합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실은 매년 몇 분이나 되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의장님만 좀 일부 조금 하셨고 다른 의원님은 없으신 걸로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900만 원 예산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한번 문의해 보고 이런 부분을 예산에 좀 편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최종호 의원님이 좀 질의하셨는데
우리 근족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어디까지 그거를 해당을 하나요? 우리가 근족이를 걸어 비치해주고 그러는 부분들은 의원하고 직원분들에 대한 우리 의회 직원분들에 대한 부분들만 우리가 근족이를 비치를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 쉽게 말하면 공무원분들이 상이 났거나 축하해주는 뭐 결혼식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당시 그거는 우리 의회 직원, 의원님들 18분하고 직원분들 한 40여 분만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까지는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걸로. 그래 이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취지죠, 좋은 취지인데 실은 6만 5천 원이라는 용역비면 상당히 적은 비용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거를 우리가 차라리 근접 화환을 해도 요즘 뭐 엄청 좀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나 아무튼 잘 고민 범위가 좀 확대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의원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근데 그렇게 뭐 한번 이것도 한번 이번에 한번 올해 지나고 나서 한번 다음 연도 예산 세울 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오버됐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서 5페이지 좀 볼게요. 세출 예산 그리고 종무식 시무식 행사가 이거는 그러면 이거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300만 원이 완전히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부기명이 딴 데로 또 옮긴 건가요? (300) 부서 종무식 시무식 행사에서 5페이지 의정연구 활동 지원. 예, 그거는 작년에 이제 23년도 예산에 본 예산에 세웠었는데요. 근데 이제 시무식 종무식 행사를 3회 추경 때 300만 원은 금년 예산 이제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연찬의 경비는 행사 운영비에서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예, 당초에는 본 예산에 세웠지만 그런 사유로 올해 지난번 추경 때 삭감해서 2024년에는 아예 그냥 계상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종무식 시무식 행사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2022년도까지는 원래 따로 이 비용이 계상된 건 아니었고 23년에 신규로 처음 세웠었는데 이제 업무 그 운영 예산 운영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비용에서 사용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수방자재는 전체 다 지급이 다 완료된 겁니까? 이거 의원님들 거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까지 다 지급이 되나요? 재해 대책용 수방자재 구입비, 재료비. 이거는 의원님들 것만이고요. 올해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22년도에는 있었나요? (22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거예요? 예, 23년도에 처음으로. 네, 네. (7페이지에) 보면 명함 얘기, 연합장 얘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명함이 이게 다 예산이 소진이 되나요? 천만 원 좀 되는데 전부 100% 소진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올해도 거의 더 예산은 어떻게 세운 거예요? 올해도 똑같죠, 세우신 거는. 예, 그 예산은 그 똑같이 세우시고. 2023년하고 똑같이 해서 그리고 밑에 보면 입법 고문 수당하고 법률 고문 수당이 있는데, 입법 고문하고 법률 고문하고 하시는 분이 겹칩니까 혹시? 각각 임명돼 세 분이에요? 있는 세 분이에요? 상황이고요. 예, 세 분으로 입법 고문 2분하고 예. 법률 고문 1분 각각 달리 돼 있습니다. 법률 고문은 변호사 분으로 돼 있는 거. 네. 우리 본회의 때 수호 통역비가 15만 원 나왔는데 지금 한 분이 하시나요? 두 분이 하시나요? 지금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네. 이게 시간이 좀 그 본회의에서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두 분이 지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한번 예전에 네.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네. 그리고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이제 한 분이 비용은 그대로 비용은 이제 그 시간별로 이제 그 계산해서 시간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합니다. 의회 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 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